모든 한국인의 마음은 서울에 있다. 어느 계급일지라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단 몇 주라도 서울을 떠나 살기를 원치 않는다. 한국인들에게 서울은 오직 그 속에서만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지금도 유효한 이 말은 1894년 한반도를 답사한 영국 왕립 지리학회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서울을 소개하면서 쓴 구절입니다. 100여 년이 지났음에도 비숍의 묘사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보이죠. 경기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자는 뜬금없는 제안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서울공화국, 수도권 중심주의, 지방 소멸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어쩐지 정부 여당은 정반대로 가는 모양새인데요. 지방은 알아서 버텨라 뭐 이런 뉘앙스인데 결국 우리는 서울로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걸까요? 너도 나도 서울을 욕망하는 시대. 어차피 이럴 거면 우리도 서울특별시 원주구로 편입하는 게 어떨까요?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원주하는 척 96회 1부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조은재입니다. DB의 파죽지세와 LG의 준우승 위기 사이에서 갈팡질팡 중인 조국인 씨 옆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국인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지고 있죠. 네. 녹음하고 있는 저희 수요일 코리안 시리즈 2차죠.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방송이 올라가는 금요일쯤에는 이게 설마 결정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말이죠. 지금 흐름을 봐서는 네. 무시할 수 없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나저나 우리의 DB는 예상보다 너무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또 이게 약간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던 팀은 또 잘하고 보란 듯이 잘하고 있어요.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팀은 못하고 LG는 사실 불안하긴 했어요. 그렇게까지 낙관했나요?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약간 그래도 정규 1위가 코리안 시리즈 우승할 확률이 그래도 좀 높잖아요. 근데 LG니까 좀 불안했어요. 맞아요. 그렇긴 했는데 그러나 뭐 그래도 LG 전력 워낙 강하니까 아직 모른다. 네네. 오늘 경기도 아직 모르고요. DB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기 새로운 외국인 선수 디드릭 로슨이 예상보다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예상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뭐 한간의 기사를 보면은 뭐 급여 체불 걱정 없이 행복 농구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이 더 나온다. 네. 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이 불안함을 갖고 뛴 정도가 그 정도였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시즌 개막에 맞춰서 저 전망이 올라갔잖아요. 네네. 저희가 DB를 6위로 전망을 했는데 그렇죠. 저는 뭐 심지어 또 7위일 거다. 맞아요. 6위도 어려울 거다. 네네. 굉장히 이제 반발하는 반응들을 네. 여러분들 쓰고 계셔가지고 농알못이 되었습니다. 잠시 뭐 해명 타임을 해보자면은 이게 뭐 농구도 모르는 것들이 아주 그냥 이불킥 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전망을 했다. 네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그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1라운드는 잘할 거라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 호정이도 네. 1라운드, 2라운드 잘하다가 3라운드부터 DTD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주전 선수들의 부상을 얼마나 그 리스크를 관리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리고 DB의 약점은 저 로테이션이 어쨌든 얇다는 거잖아요. 네네. 선수층이 얇고 그러니까 백업전이 본격적으로 체력 안배를 위해서 이제 돌아갈 어떻게 보면 3, 4라운드부터가 이제 고비가 될 테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1라운드 순위 전망한 게 아니거든요. 네네. 시즌은 길다. 끝까지 보셔라. 그렇다고 우리가 뭐 DB 못하라고 저주하는 건 아니고요. 네. DB 잘하면 정말 좋은데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전망을 제대로 보셔야 된다. 맞아요. 네. 초반부터 이렇게 잘 나갈 거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했고 근데 예상보다 더 잘 나가지만 이게 뭐 아직까지 뭐 저희가 그 시즌이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생각보다도 더 힘을 가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지금 7연승이죠. 맞아요. 지금 네. 수요일 현재 녹음하고 있는. 그리고 8연승도 뭐 가능하다. 그러니까 DB가 역대 KBL 최다 연승 기록을 갖고 있는데 개막 연승. 후. 네. 그게 뭐 공동으로 가지고 있죠. 어느 팀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간 그 동부 시절에 그 기록도 지금 깰 수 있다. 뭐 내친임에 9연승 뭐 10연승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뒤에 있는 경기들이 다 홈 연전이에요. 그래요? 5연전인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무슨 홈에서만. 뭐 농구는 뭐 그렇게 안 해요? 홈 5연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네. 홈 몇 경기장이. 연전 했다가 뭐 원정도 몇 연전 했다가 뭐 복잡합니다. 농구는 항상. 아니 어쨌든 더 기세를 탈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전력의 예상보다는 훨씬 좋은 건 분명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다른 우리 상위권, 중상위권 전망했던 팀들이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측면도 있겠죠? 네네. DB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에는 하여간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시즌 깁니다. 끝까지 보시길 바로. 농구 한 몇 경기 정도 하죠? 50 몇 경기 하나? 50 몇 경기? 50 몇 경기요? 정도? 네. 아니 어떤 댓글 보니까 뭐 허운 군대 간 것도 모르는 사람이 뭐 얘기하고 있냐. 저를 겨냥해서 전 농구 모릅니다, 여러분. 그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저는 농구 아예 몰라요. 규칙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전 전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미리 발을 빼고요. 자, 우리 LG 트윈스 코시 코리안 시리즈 직관
못 가시는 겁니까? 이거 만표 값이 지금 뭐 150만 원이다. 지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저희도 제가 호실에 한번 가볼까 직관을 가볼까 했던 것도 1차전에나 이제 가볼까 생각했던 거라서 상징성이 있으니까요. 네네. 나머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1차전도 안 간 게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이 LG 팬들의 워낙 수건이다 보니까 맞아요. 경쟁이 장난이 아니고 또 이게 갈수록 이 조직적인 거의 뭐 이게 기계를 동원한 어떤 매크로들의 장난질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네네. 저도 뭐 요아섭이 저번에 콘서트 예매할 때 제대로 겪어보지 않았겠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아니, 저 그래도 나름 1차전은 꼭 가보겠다 생각해서 PC방까지 갔었거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로 돌파가 쉽지 그러니까요. 않아요. 네. 분명히 내가 정시에 눌렀는데 대기가 내가 이미 8만 번대에서 그러니까. 딱 뜨는 순간. 이건 규제가 필요해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하여간 우리 국인 씨 지금 녹음하는 현재에도 지금 경기가 어떻게 되고 있나 아마 지금 전전긍긍하고 계실 것 같은 속으로는 네. 이렇게 몸은 원주에 있지만 마음은 서울에 있는 국인 씨를 위해서 아예 서울 시민으로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라는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럼 좀 마음이 편해질까요? 네, 서울 시민이 아예 되시죠 이럴 거면. 네, 마음은 어차피 서울에 가 계신 네네. 국인 씨와 96회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보죠.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달 말 경기 김포시에 서울특별시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입니다. 고양, 구리, 부천, 하남 등 인근 도시들도 줄줄이 서울 편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요 사진이죠, 요 사진. 자, 잠깐 보면은. 자, 이 지도가 아주 묘하죠? 이거 뭡니까? 네. 이거 천지창조 같기도 하고. 이게 맞닿네. 네, 맞닿는 그림이. 네. 한간에는 저 우리 VIP께서 좋아하시는 체리 따봉 캐릭터와 비슷하다. 차마 제가 짤을 퍼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아주 충격적인 그림이긴 해요. 야, 이렇게 보니까 김포가 굉장히 좀 크네요. 그러니까 서울이 작은 건지. 그렇죠. 네. 물론 서울보단 작지만 김포가. 근데 이게 모양이 저는 이렇게 생겼는지 몰랐어요. 김포가.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 김포가 차례차례 뭐 서울에도 편입이 되고 원래 더 컸는데 뭐 인천에도 편입이 되고 이러면서 지금 모양이 됐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계속 편입돼 온 역사가 있으니까 아예 이번에 그냥 다 서울로 가자. 뭐 이런 느낌 아닌가. 제가 그러니까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서울 강서구에 살았었거든요. 네네, 그쵸. 네. 저 뭐 강서구에 뭐 있지 않나 그때 강감찬이가 아니 강감찬이 아니라 뭐 얘기해 주시지 않나? 허준이에요? 네. 전혀 달랐네. 허준공원. 지금은 아마 허준공원. 명칭이 정확하게 허준공원인데 예전에 그렇구나. 그 허준의 호인 구암공원이라고. 구암공원. 네. 구암을 강감찬하고 헷갈려. 아마 그럴 수도 하여간 있어요. 서울 시민이었다. 네. 근데 그때도 이제 그 당시에는 김포공항이 그 당시에 서울로 편입됐었나 아니었나 아마 그 시기였던 것 같아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접경으로 있는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어딘가 이런 인천 쪽이나 그쪽 갈 때는 항상 김포를 거쳐서 갔기 때문에 그쵸. 그 당시에도 김포가 굉장히 가깝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생겼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림을 보면 사실 인천하고 더 합치면 자연스러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사실 이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고향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 서울하고 합치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 네네. 더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막 구리, 부천, 하남도 이제 구리는 원래부터 서울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남양주 살 때도 알지만은 원래 남양주랑 구리를 합치자는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구리 사람들은 남양주 저 촌동네하고 왜 합치냐. 그리고 남양주는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구리랑 합치냐. 이러면서 서로 이제 약간 갈등이 있었는데 네네. 구리 사람들은 약간 서울로 가고 싶으면 약간 인근 도시들은 그런 심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심리를 어떻게 보면 욕망을 제대로 자극하는 좀 맞아요. 여당 지도부에서 이제 주장 제안이 나온 거죠. 사실 정말 뜬금없죠. 맞아요. 뭐 이게 보니까 뭐 런던, 뉴욕, 베를린, 베이징과 비교하면서 이제 서울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또 수도권 교통 문제도 이제 완화하려면 해결하려면 서울 확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진을 한다는 건데 이게 이런 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인지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의 어떤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할 때 어떤 가장 큰 요인은 오히려 서울이 너무 크다는 데 있지 않나.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서울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서울이 모든 걸 집어삼키고 있는 극점 사회다. 우리가 이제 극점 사회라는 말이 저 예전에 유행했던 저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 소멸이라는 책을 보면은
일본도 하여간 도쿄가 다 집어삼킨답니다. 일본을 그래서 극점 사회라고 하더라고요. 한 극으로 그냥 다 모여버리니까. 아, 근데 우리의 한국은 일본이 극점 사회일 정도면 우리는 초극점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울로 더 집중돼 있으니까. 네네. 그런 느낌인 거죠. 수도권이 국토의 12%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인구의 50%가 삽니다, 여기에. 상장 회사의 72%, 또 예금의 70%가 역시 수도권에 있고요. 말할 것도 없이 대학과 일자리의 상당수도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수도권의 고질적인 집값과 교통 문제도 당연히 여기서 기인합니다. 뭐 지방의 열악한 현실 반대급부로 말할 것도 없죠.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이 시대적 과제가 된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강원일보 7일 보도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최근 10년간 강원도민 20대 인구 4만 7천 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됐다고요. 근데 이 4만 7천 명이라는 숫자가 현재 강원도에 사는 20대 인구의 29%에 달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간 겁니다, 이게. 야, 이거 4분의 1 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거의 뭐 3분의 1 가깝게. 네네. 나오고. 지난 저희 뭐 주비로드에서 얘기를 또 했습니다만 역시 뭐 학업과 취업의 영향이 크겠죠. 그렇죠. 이 강원도에선 도저히 안 된다. 서울로 가야 뭐 공부를 하든 취업을 하든 할 수가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은 우리 호정이가 쓴 기사를 보니까 강원도일보에서 강원도의 의약학대학, 그러니까 의대 약학 이런 대학조차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대학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의대인데도 못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톨릭 관동대인가요? 거기에 못 채웠어요. 야. 상지대 한의대도 못 채웠어요 지금. 그래서 못 채워서 지금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이게 우리 통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렇죠. 의대가 약대가 정원을 못 채우냐. 근데 강원도에서는 그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실 지역 균형 발전을 어렵사리 진행해온 측면이 있죠. 사실 강원도는 그나마 나은 사정일 수도 있고 우리 뭐 늘 얘기하지만 37도선 아래는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래도 중부지방권이니까 네네. 괜찮을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여러 정책들을 그동안 해왔죠. 뭐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것도 그런 맥락이고 뭐 우리 원주에 있는 혁신도시도 그렇고 또 지금 공공기관 또 추가 이전 이런 게 네네. 계속 나오는 이유도 어떻게든 서울에 과밀화된 인프라를 지방으로 이전해서라도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올해 7월에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런 지역 균형 발전을 하겠다. 컨트롤 타워가 또 출범하기도 했고 뭐 잘 아시다시피 강원특별자치도 또 곧 있으면은 전북특별자치도도 설치가 됩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서울을 확장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어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를 지경으로 황당합니다. 네.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확장은 지방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비수도권을 대규모 권역별로 묶어 통합적 발전을 꾀하겠다는 종합 계획을 발표했지만 메가 서울 구상과 충돌한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당연하죠. 이 네모난 삼각형을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서울을 확장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쏠리는데 어떻게 메가시티를 합니까? 다른 지역에서 안 되는 거죠. 서울을 동결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 동결.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하고 하여간 그다음에 내지는 당연히 축소해야죠. 지금 너무 크니까. 그런 가운데서 비수도권 지역을 키워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맞아요. 서울을 키우면서 동시에 지역도 키우겠다. 비수도권도 키우겠다. 이건 말 안 하겠다는 뜻이죠. 오죽하면은 사실 행정 수도 자체를 옮겨야 우리는 될까 말까다. 이 지역 균형 발전. 네네. 이런 얘기가 이미 20년 전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를 옮겨야 된다. 그렇게 해도 이게 삶에서의 중심은 이미 서울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마저도 뭐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거죠. 한마디로 극약 처방이 필요한데 지금 뭐 처방 자체를 지금 뭐 안 하겠다. 그냥 있던 대로 살겠다. 내지는 병을 더 키우겠다. 이런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강래 중앙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마강래 교수는 저 유명한 책이 저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콤팩트 시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압축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광역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메가 시티를 만들어야 된다. 지역마다 거점마다 이런 주장을 이제 펼쳐온 분 아니겠습니까? 마강래 교수가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행정구역 재편 논의를 전국적 차원에서 이끌어가는 것이지 김포시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역별로 메가시티를 만드는 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울경 쪽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대구 경북 쪽이라든지 아니면 광주를 비롯한 이런 전남 호남권이라든지 충북권 충청도권이라든지 다 필요한데 지금 정부의 논의는 김포시 하나만 가지고 약간 논의가 축소되고 있다. 수도권을 어떻게 확장할 거냐, 서울을 어떻게 확장할 거냐. 이렇게 돼서야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얘기가 진척이 안 된다. 지금처럼 다분히 표를 의식한 서울 확장 정책은 부작용이 명확하다. 뭐 이런 요지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에 대해서 제가 요새 뭐 글들을 좀 읽어보니까
송기호 변호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이라서 내년 총선 때 아마 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하고 경선을 붙어야 될 분이긴 한데 하여간 뭐 그건 네네. 중요하지 않고요. 송 변호사가 이제 7일 경향신문 기고에서 8+2 광역 경제권이라는 걸 이제 제안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메가시티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8+2 광역 경제권이 뭐냐? 인구 500만 명 이상이 있는 수도권을 일단 하나로 묶고요. 네네. 그다음에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이제 5대 광역 경제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네네. 그리고 강원권과 제주권을 2대 특별 경제권으로 발전시키는 거에 이게 5+2 광역 경제권입니다. 이게 참여 정부 때 요거를 이미 내놨었어요. 이렇게 발전시키자. 네. 이 5+2 광역 경제권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거죠. 8+2는 수도권을 4개로 쪼개는 겁니다. 수도권 자체도 네, 4개 경제권으로 워낙 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8개가 되는 거죠. 총 광역 경제권이. 그렇게 해서 일단은 8+2로 이제 분산을 시킨 뒤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읍면 동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다 이제 각 곳곳에 다 읍면 동리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네. 뭐 읍면장들 막 다 있잖아요. 동장들 뭐 이통 반장 다 있잖아요. 네네.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읍면 동리 1만 명 미만의 읍면 동리를 다 통폐합을 해가지고 기초 지방 정부를 아예 이 단위로 만드는 거예요. 1만 명 단위로. 아예 여기가 지자체가 되는 거죠. 하나에. 하나로.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기초 이렇게 만들어진 1만 명 단위의 어떤 기초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기업, 지역 사회가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국 사회가 어쨌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룩하면서 해피하게 나갈 수가 있다. 이런 구상을 이제 이 글에서 소개를 한 거죠. 어쨌거나 여기서의 뭐 현실성 이런 걸 떠나서 방향의 핵심은 뭐냐? 하여간 이제는 집중을 하면 안 된다. 어느 도시에 분산을 시켜야 된다. 하여간 그리고 다극화가 필요하다. 여러 곳으로 이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네네. 서울의 많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또 자기들이 어떤 사는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지방자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위를 또 이렇게 쪼개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시대적 흐름이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엔 핵심의 그런 거점들을 많이 만드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광역 경제권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또 우리 지방자치 위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커져버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초 지방 정부를 또 쪼갤 필요도 있는 거죠. 요런 이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데 요런 게 사실 이 정도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가능하냐 이게. 맞아요. 근데 사실 네. 우리는 우리가 사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옛날에 뭐 원주시하고 원성군도 합치고 이런 한번 뭐 변화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네네. 이제 이런 대격변이 한번 더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송기호 변호사의 말이 뭐 무조건 옳다 이게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급진적 아이디어가 지금은 필요하다. 한국 사회 워낙 위기이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런 뭐 이런 다양한 변화의 그 흐름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런 균형 발전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오히려 수도권 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있죠.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 수도권 대학 첨단 분야 학과 정원 확대, 의대 정원 확대 등이 대표적이죠. 비수도권 지역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정작 소극적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이제 서울이 아니면 다 죽으라는 거다. 이런 정책 방향으로 가면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 이상 어차피 정부도 다 이렇게 서울만 챙겨줄 거면은 우리도 그냥 주장을 하자. 원주도 서울로 편입하자. 서울특별시 원주구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방을 지금 다 버리겠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대한민국이 다 서울로 가자. 다 서울로 만들자. 네. 누가 그거 내가 오늘 이미지를 준비를 못했어요. 라이브 방송 때 누가 아예 대한민국 전체를 다 서울로 만든 그런 지도도 만드셨던데 정말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네. 된 이상 모두를 서울로 만들면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가 없겠죠. 네, 무슨 말인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 하여간 우리 원주도 서울까지 넉넉 잡아 1시간 30분이면 가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웬만한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간보다 비슷하다. 짧을 수도 있다. 네네. 그런 생각 들어요. 막 2시간씩 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원주가 요새 또 아주 골칫거리가 하여간 아파트도 그렇고 부동산 미분양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네네. 서울로 들어가면 이 미분양 문제도 한 번에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서울 아파트인데요. 그럼요. 서울 프리미엄 바로 붙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우리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캠이 2개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되겠네요. 만약에 편입되면. 뭐 입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네. 의아하긴 합니다만 하여간 서울특별시 원주구가 필요하다. 이런 실없는 소리가 나올 만큼 지금 서울특별시 김포구 추진 사실 황당 그 자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느끼지 못하는 듯 하죠. 지금 보면은 네네. 서울과 가까운 우리도 이럴진데 저희 태백산맥 너머에 계시는 우리 영동 지역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37도선 아래 비수도권 지역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이거에 대해서 네네. 하여간 정부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지 황당해서 그러니까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눠본 거죠. 두 번째 얘기 나눠보죠. 네, 원주시 정부가 미래산업 활성화를 위한 싱크탱크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을 설립합니다. 원광수 시장이 지난달 31일 현안 브리핑에서 전격 발표했는데요. 미래산업진흥원은 반도체, 이모빌리티, 데이터 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 및 정책 수립, ICT 융합으로 지역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 고도화 혁신 인프라 조성, 전문 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지원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첨단 산업의 컨트롤 타워가 될 전망입니다. 첨단 산업 컨트롤 타워가 네. 될 전망인데 한마디로 이제 어떤 미래 먹거리 첨단 산업을 이끄는 중심으로 여기를 이제 이용하겠다라는 거죠. 주로 이제 뭐 원주는 뭐 자동차 부품 또 이번 시정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뭐 반도체 또 뭐 데이터 산업 이런 게 아마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발맞춘 뭐 산업 개편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대로 기능할 전망인데 다만 이제 또 원주는 의료기기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중복을 피하고자 이 의료기기는 대표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있겠죠. 요거는 이제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맡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리를 좀 한 거죠. 원래 시정부 2020년부터 지능정보산업진흥원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미래산업진흥원의 모태가 되는 건데 그때는 퇴짜를 맞았어요. 강원도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통과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거부했습니다. 왜? 아니 춘천에 이미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있고 강릉에는 과학산업진흥원이 있다. 근데 왜 원주에 지어줘야 되냐 이거를. 또 있을 필요가 없다. 필요 없다. 네네. 춘천 강릉에 있기 때문에. 우리 원주 아주 이런 거 분노를 삼켰죠. 못 참는데요. 못 참죠. 아니 이거 왜 우리 원주가 경제 도시인데 그럼요. 강원도 경제 GDP 1인데 지금 그리고 출시자체 한 곳씩 있었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라서. 빅3인데 왜 우리는 네. 없냐? 뭐 이렇게만 주장하면 안 되니까 이제 원주시 절치부심 제도전에 나서면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올해 강원연구원으로부터요 설립 계획이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 보고서를 확보했고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강원도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내서 지난달에 설립안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나름 그래도 잘 준비를 해서 재도전을 해서 네네. 좋은 결과를 맺었다. 칭찬할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미래산업진흥원은 내년 상반기 남원주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창업지원허브 1, 2층에 들어섭니다. 자본금 1억 원과 출연금 9억 원을 투입해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3개 팀 13명으로 시작하는데요. 사령탑인 진흥원장 자리엔 공모를 통해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자리에는 사실 항상 보면은 뭔가 이렇게 능력으로 뽑기보다는 전직 관료가 그냥 이렇게 선임된 경우가 사실 뭐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역 네. 사회를 보면 그래서 항상 이게 좀 논란이 됐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저번에 뭐 인사청문회 도입 때도 잠깐 말하긴 했지만은 한마디로 뭐 이번에도 인사 잡음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원광수 시장 안 그래도 지금 인사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기 때문에 네네. 요거는 정말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대로 된 인사가 이번엔 좀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네, 시정부는 진흥원 설립으로 생산 유발 효과 200억 원, 신규 일자리 200여 명 창출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뭐 어디까지나 네. 늘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보고서의 네. 어떤 이 숫자로만 우리가 확인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정도의 어떤 성과를 거두는 기관이 되기를 네네. 기대해 봐야겠죠.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죠. 네. 원주시 정부가 직접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원주형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원주투데이가 이번 주 사설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는데요.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앞으로 많이 추워질 전망이죠. 내년에 이 관련 예산이 줄줄이 이제 깎이기 때문인데 요 이미지를 잠깐 보시죠. 자, 보시면은 일단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관련 예산 내년 61.1%가 삭감됩니다. 네네. 2천억 원대 규모였는데 이게 700억 원대로 쪼그라들어요.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90.2% 삭감됩니다. 거의 다 깎았다는 거예요. 80억 원에 가까웠는데
8억 원에 가까워졌다. 진짜 증발 수준이죠. 증발 네. 수준 다 줄였다고 해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마을 기업 예산 61.6% 삭감입니다. 지금 70억 원인데 26.9억 원 정도로 이제 삭감되는 거.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 경제 기업 성장 지원은 아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20억 7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말이죠.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경제 혁신 성장 예산도 44.9% 삭감됩니다. 네. 210억 원이었던 게 이제 94억 4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예산이 40% 삭감되는 것도 참 그게 원래는 큰 폭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폭들이 워낙 커가지고 맞아요. 생각보다 덜 줄어든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 이렇게 되면은 인건비 지원부터 끊길 수 있다. 어떤 네네.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들에. 그래서 사회적 기업 상당수가 위에 빠지리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정부라도 사회적 경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원주투데이가 1일 개최한 위기 직면한 원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시민토론회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주원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지원이 끊기더라도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원주시와 더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이상규 강원곡간 사회적협동조합 사무총장 역시 정부 지원 중단에 대한 충격을 완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왜 지원해야 하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알듯이 뭐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친 경우도 있고, 네네. 뭐 사회복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취약 계층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많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이윤 활동을 펼치면서 우리 자본주의라는 게 약간 뭐 시장 만능주의로 치닫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폭주를 하면서 그런 거에 어떤 한계를 좀 보완하는 역할을 사회적 경제가 그 영역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런 분이 계셨다고요. 인건비 지원이 끊겼음에도 끝난 지 이제 어떻게 보면 7년이 지났음에도 상당수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모 사회적 기업 대표가 참석하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 영역이 아닌 곳에서는 장애인을 고용 안 하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공공기관들도 의무 채용 비율을 안 지켜서 그렇죠. 그냥 벌금으로 그냥 때우는 경우도 많은데 네네. 이런 어떤 사회적 기업들은 일부러라도 이렇게 그냥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한켠에서. 그 우리 또 흔한 통념이 있어요. 결국에 사회적 경제 영역은 뭔가 이렇게 인건비 지원 받으려고, 인건비 빼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런 거 아니더라도 뭐 그런 예산 뭐 말 그대로 그냥 지원만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타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부정수급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아주 불을 켜고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녀석들 아니냐? 뭐 이렇게 하지만은 통계를 보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재작년에 원주에서 이제 원주에 인증된 사회적 기업 57개의 운영률을 보면 96.5%에 달한다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지원이 끝난 뒤에도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또 이들 사회적 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이 7억 5천만 원으로요. 같은 기간 원주의 일반 사업체보다 많다고요. 일반 사업체는 3억 2천만 원으로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사실은 사회적 경제 기업에 비해서. 네네. 그리고 원주시 사회적 경제 실태 조사를 보면 말이죠. 또 원주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는 계속 성장세입니다. 최근 3년간 총 매출액이 423억 원에서 679억 원으로 늘었고요. 기업당 평균 매출도 3억 9천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아주 해피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여기서 지원을 중단해 버린다면 탄력을 받은 성장세가 꺾이게 될 수밖에 없겠죠. 네네. 실제로 원주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와 원주시 사회적기업협의회가 회원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예산 삭감 부작용에 시달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장은 기업 경영 지속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애쓰겠지만 정부 지원이 장기간 중단되면 사회적 경제 생태계 자체가 붕괴하리란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정부의 정책 기조가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특히 뭐 긴축 재정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가 긴축 재정인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 예산 쓰는 거 보면은 근데 지금 아끼는 곳을 보면은 뭐 사회적 경제를 비롯해서 문화예술계도 그렇고 R&D 예산도 그렇고 하여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할 것 같은 예산들은 지금 다 줄줄이 그러니까요. 줄여나가고 있단 말이죠. 네. 하여간 이런 흐름이 과연 이번 정부에서 반전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에 그렇게 지금 기대하기 어렵다면 중앙정부에 기대하기 어렵다면 우리 지방정부 원주시 정부라도 나서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우리 원주가 어떤 도시입니까? 장일순 지학순 정치를 이어받은 사회적 경제의 중심지
그렇죠. 협동조합의 성지 메카. 메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실 원강수 시정 경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맨날 강조를 하죠. 삼성 반도체 공장, 뭐 불온 산업단지 조성 이런 대규모 산업 기반 확충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런데 우리 원주가 원래부터 강점이 있었던 분야인 이 사회적 경제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소홀한 게 아닌가. 맞아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서 말한 미래산업진흥원 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우리 사회적 경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원주시의 자체 예산도 좀 투입을 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육성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네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실제로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 생태계가 지역에 오랜 시간 조성돼 왔던 거잖아요. 근데 뭐 일각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생태계가 그렇게 탄탄하니까 지원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한 생태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시작해 보려는 초기 단계의 기업들, 그다음에 그렇죠. 그 성장의 탄력을 더 받아야 되는 기업들이 이렇게 단번에 지원이 끊겨 버리면은 그 성장세가 누그러들거나 아니면은 계속 기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아까 설문조사에도 나왔듯이 그런 응답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잘 조성된 생태계가 계속 더 새로운 유입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어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 스타트업 같은 거는 또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간 네. 저기 뭐 유니콘 기업이다 이래가지고 네네. 하여간 투자를 막 해서 이렇게 기반을 쌓도록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네. 나중에 이제 뭐 상장도 하고 성장하면 다시 자기들이 또 투자를 다른 곳에 해주는 회사가 되기도 하고 선순환 효과를 그렇게 내기도 하잖아요. 하여간 맞아요. 기반 조성이 분명 필요한 단계가 있는 거고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윤도 내야 되지만 이윤보다는 좀 더 사회적 가치를 전파하는데 좀 더 이 특화된 사회적 경제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업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네네. 자본주의 현실에서는. 물론 뭐 우리 사회가 어쨌든 사회적 경제가 지향점. 우리 또 국인 씨 좋아하는 또 이제 불란서를 쓰는 우리 캐나다의 꾀백이라든지 네네. 이태리의 볼로냐 같은 이런 선진 도시야 워낙 오래전부터 협동조합의 역사와 전통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뭐 자력으로 네네. 정부 지원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이 자기들끼리 어떤 그런 조합비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 못 간 현실이고요. 맞아요. 협동조합 기본법이 뭐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이거 뭐 아직 20년도 안 됐어요. 그렇죠. 거의 10몇 년 됐어요. 네네. 아직도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제가 알기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도 없지 않나요? 지금 아직까지 협동조합 기본법은 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 제가 알기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저번에 어디 우리 컨퍼런스 갔더니 뭐 아직 없다 뭐 이런 얘기가 그래요? 들어가지고 네.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쉽지가 않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 조성을 위해서 우리 원주시 정부라도 네네. 관심을 좀 갖고 근데 나아졌으면 좋겠다. 원주시의 이런 사회적 경제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육성해 나가는 게 반드시 아깝잖아요. 필요한 일이죠. 그렇죠. 맞아요. 네. 지금까지 우리 그래도 우리 협동조합 역사가 한 30년 40년 된 거 아닙니까? 원주도 그렇죠. 한 네. 80년대부터 시작을 했다고 생각해보면 우리 한살림 운동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 역사와 전통을 좀 원주가 계속 좀 살려나가는 네네. 작업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주통신이었습니다. 함께 알면 더 좋은 원주의 생활 정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원주시 체육과 대신 댄싱 공연장 아이스링크 조성 소식을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요걸 만들겠다고 합니다. 네, 명륜동 댄싱 공연장 일원에 야외 아이스링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 21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입니다.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주말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문을 엽니다. 입장료는 무료이고 스케이트, 안전모, 보호대 등 장비는 1시간 30분을 기준으로 소액의 임대료를 받고 현장 결제를 통해 빌려준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일반존과 키즈존으로 나누어서 운영합니다. 네. 예전에도 댄싱 공연장에서 아이스링크 운영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사진을 예전에 검색하다 한번 본 것 같은데. 네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뭐 네. 가보셨어요? 혹시 기억 없으세요? 이게 약간 가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그건 같기도 무슨 하거든요. 말씀이세요? 이 정도면 기억에 남지 않나? 근데 이 정도 추억이냐?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에게 있어서 약간 아이스링크 아니면 스케이트의 강렬한 기억은 네.
예전에 학다리 밑에 아. 원주천에 그 독방을 맡고 군부대 장병들이 작업을 해서 거기를 네네. 원주천에서 맞아요. 그런 네. 자연 친화적인 스케이트장을 만들었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주천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네. 거기에 이렇게 흙으로 사방을 막고 거기에 아이스링크장을 만들어요. 이 얘기가 저번에 했던 것 같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네. 근데 이거 한 몇 년까지 이게 됐던 거예요? 글쎄요. 제가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있었던 거는 확실하고. 2000한 네, 2000년대 후반? 네. 6년, 7년? 6년 정도까지는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제 지금은- 기억에 정확한 건 2003년, 4년까지는 있었던 건 확실하고. 요새도 네. 근데 원주천이 어나요? 잘? 그래도 이도 기후 올 위기 초?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작년 말? 그때 얼긴 했더라고요. 근데 요새 안 하는군요. 네. 좀 위험한가?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어. 뭐 약간 군장병들을 그렇게 동원한다라는 것 자체도 그게 약간 문제지. 조금 그런 것도 있기도 이제는 하고. 좀 네. 군에서 작업할 때도 쉽게 그렇게 동원 못 하거든요. 다 업체하고 계약해서 해야 되지. 네네. 옛날처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랑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필요하면 시에서 돈을 들여서라도 할 텐데. 네.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한 곳을 택했네요. 그래서 그 시기 즈음에 이제 요 댄싱 공연장에서 아이스링크를 했던 것 같기는 해서 오히려 전환을 시킨 거구나. 네. 더 안전한 네. 쪽. 그건 잘했네. 네. 어쨌든.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한번 갔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근데 공교롭게도 어쨌든 또 이게 한창 공부하실 나이로 이게 또 가보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중고등학교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네. 사실 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들기는 그리고 합니다. 오히려 아이스링크는 뭔가 당연히 할 법하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면 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뭐 광장이나 이런 데 아이스링크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서울광장도 그렇고. 네네. 근데 저는 더 인상 깊은 게 댄싱 공연장에 여름에 한번 여기에 수영장을 만든 적이 있어요. 이건 또 풀장을 네. 이만한 크기로 네. 할 건 다 했네. 요새는 안 하지 않나요? 요새는 안 해요. 보물섬에 하도 많으니까 네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더 강한 인상이 있어가지고 아마 하긴 네. 이제 어쨌든 롯데월드버 아이스링크까지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국인 씨 스케이트를 좀 타십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저는 조금 타요. 즐기세요? 네. 좀 수준급이신가 본데요? 수준급까지는 거의 뭐 아니고요. 쇼트트랙 거의 왜냐면은 스케이팅 정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시민이었던 적이 있었기 네네. 때문에 그 목동 아이스링크장이 목동 강서구 아이스링크. 뭐 근처가 딱 바로 또 맞네, 목동이 맞네. 있기 때문에 목동 아이스링크장에서 또 탔던 경험도 있고 알고 닦으셨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경험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학다리 밑에서 스케이트를 타니까 야전이지 야전. 거기로 가면은 느낌이 확 다르죠. 네. 그래서 제 뇌리에 굉장히 강하게 남았었던.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기 남양주 위에 포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포천에 가면은 이게 말 그대로 논두렁을 이제 얼려가지고 있죠. 논두렁에 이제 뭐 저수지 같은 건가? 뭐 그게 얼어요. 좀 그렇겠죠? 네. 거기서 이제 얼음 썰매를 타도록 합니다. 이게 뭐 이게 뭔가 이게 찍는 네, 꼬치 맞아요. 같은 게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쇠꼬챙이. 전통 썰매. 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타는 거죠. 얼음 네. 위에서 칼날이 박힌 얼음 썰매를 타고 팽이도 치고 말이죠. 그런 걸 옛날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얼음 썰매 제가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만은 오. 그냥 스케이트는 안 됩니다. 타본 적도 없고요, 제대로. 네, 저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학다리 밑에서 네. 스케이트와 얼음 썰매를 같이 이렇게 얼음 썰매도 타보셨어요? 운영을 했어가지고 그 댄싱 공연장 여기서는 안 될라나? 아마- 여기서 얼음 썰매 안 됩니까? 아마 안 되지 않을까요? 그게 추억인데 얼음 썰매 그러니까요. 팽이치기 하고 네네. 그거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하여간 이제 요게 이제 원주 씨가 요새 또 하나 밀고 있는 게 재미있는 도시 펀시티를 만들겠다. 문자 그대로 펀시티입니다. 펀시티. 네. 펀시티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요걸 이제 추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펀시티라는 말이 여담입니다만 저는 이름부터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게 도심 이게 일단 뜻은 좋아요. 뭐 도심 곳곳에 뭐 볼거리, 즐길거리 강화해서 이런 노잼 도시에서 탈피하겠다. 네. 실제 보도 자료에 있는 표현입니다. 노잼 도시에서 탈피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노잼 도시라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네. 지금 현실 인식은 되고 있어. 근데 처방이 제대로 됐느냐 이게 굉장히 의문인 거죠. 네네. 사실 이렇게 관이 나선다고 잘된 경우는 난 못 봤거든요. 야, 아니 이게 관이 우리 펀시티 하겠습니다. 이런다고 펀시티가 되냐고. 이름부터 펀인데. 뭐 웃음은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효과나 목표가 있겠지만 이게
펀이란 말이 들어간 것부터가 이게 네. 좀 불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쓰지 말아야 될 뭐 지자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슬로건처럼. 슬로건 뭐 이렇게 즐거울 락과 영어의 락자를 합쳐서 뭐 락 이런 거 라인 맞추고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야. 펀도 대표적으로 이제 하지 말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뭐- 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도 많이 하니까. 이게 뭐 이게 시정 슬로건까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마케팅이 어떻게 되면은 원주의 상징적인 슬로건이 될 수도. 그러니까 서울 마이 소울 같다는 거죠. 한마디로 기대감이 잘 안 듭니다. 이 펀시티. 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막 무조건 조롱하려 그러는 거 아닌데요. 네. 아 이름이 하여간 이름부터 불안한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가 또 이 원주시 정부의 감각, 네네. 어떤 이 유머 감각이랄까요? 이런 걸 우리가 익히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겁니다. 그동안 네. 잘해왔다면 우리가 요 펀시티도 한번 기대해 볼 텐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 쉽지 차라리 않을 뭐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분명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슬로건을 하더라도 뭔가 플레이 시티라든지 플레이시티요? 그것도 좀 이상.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고민을 하다가 펀 시티로 네. 간 거겠지만, 물론 우리라고 더 나은 슬로건을 만들 수 있다는 보장 없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 이거야. 그러니까 굳이 슬로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 그러니까요. 아이스링크 합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련히 유잼 도시 됐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굳이 우린 노잼 도시 탈피하려고 펀시티하고 그래서 아이스링크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네. 민망하다 이겁니다. 너무 새삼스럽고 좀 구차해 보여. 난 아니, 솔직히 그러니까요. 그냥 했으면 좋겠어. 쿨하게. 이게 우리 뭐 애플과 갤럭시 삼성의 차이 뭐 이렇게 하잖아. 굳이 구구절절 하지 말라고 막 펀시티 만들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쿨하게.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그런 비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갤럭시는 뭔가 이렇게 Z 플립이 나왔을 때 Z 플립을 우린 접습니다. 약간 근데 요즘 얘기하고. 갤럭시에서 얘기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요? 갤럭시 훌륭한 휴대폰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광고를 보면서 항상 아쉬운 게 네. 그런 좋은 그리고 Z 플립은 굉장히 마케팅적으로도 젊은 사람들에서도 인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걸 광고를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자막을 쓰거나 기능을 강조하는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네. 뭐 어쨌든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맞아요. 시정부 네. 뭐 펀시티를 하든 뭐 락시티를 하든 네. 재밌으면 되죠. 결과적으로 유잼 네. 도시를 만들어주면 되겠다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 그렇게 기대는 안 됩니다. 그래도 요건 잘한 거 아닐까. 아이스링크 줘서 네네. 이런 겨울철에 그래도 놀거리 명륜동 또 가까운 곳에 생겼기 때문에 도심지에서 맞아요. 한번 뭐 슈아랑도 한번 가보십니까? 근데 슈아가 아직까지 아이스 그 스케이트를 타기에는 좀 어리긴 해가지고 물놀이까지 가능해도 네네. 보통 몇 살부터 타지? 한 네 살은 돼야 되나? 4-5살 돼야 되나? 세돌 지나고 네 돌 정도는 돼야 하지 발목에 좀 않을까. 힘이 붙고 이래야 되니까. 네. 근데 아마 뭐 경험 삼아 한번 가보는 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마 너무 어려서 요 발 사이즈에 맞는 스케이트 자체가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한번 키즈존 여기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그때 가서 확인해 봐야 될 아니면은 것 같네요. 키즈존에는 뭐 이게 간이로 탈 수 있는 썰매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거 있겠죠. 네. 또 가족 단위로 놀러 오게 다 어련히 다 펀시티를 위해서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오늘은 원주시 체육관 대신 댄싱 공연장 아이스링크 조성 소식을 대신 전해드렸습니다. 모레 시민 대행진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극장, 아카데미 극장 철거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죠. 아카데미 극장 위법 철거 규탄 시민 대행진이 12일 일요일 오후 2시 원주 문화원 여기 이제 중앙 근린공원 쪽이죠.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출발을 합니다. 문화원에서 아카데미 극장까지 행진하는 코스인데요. 네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스가 꽤 길더라고요. 한번 이제 걷기 좋은 원주 한번 이날 함께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저는 앞에서 또 구호를 외칠 예정이라서 목을 좀 아끼고 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인 씨도 이날 뭐 오시나요? 네네. 네, 가능하면 참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근데 아마 슈아랑 같이 갖고 싶긴 한데 슈아가 이때가 딱 항상 낮잠 시간이어가지고 혹시 슈아를 데리고 가지 못하면 저만이라도 어쨌든 가보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오는 버스도 이제 맞아요.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전국 각지에서 이제 연대하러 이날 모일 예정이니까. 이제 슬로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극장은 무너져도 시민은 무너지지 않는다. 권력이 탄압해도 민주주의는 무너지지 않는다. 저희도 아카데미 극장 뭐 철거 이후에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만의 방식으로 보존해 나간다. 네네. 우리만의 방식으로 또 원주의 민주주의를 세워 나가는 또 길이 있다. 그쵸. 이런 얘기를 한 거와 아마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일요일 12일입니다. 오후 2시 원주 문화원에서 함께 모여서 다 함께 시민 대행진 시민의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사실 지난주에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못 나갔죠. 10월 원주시 의회 리뷰 이게
아니 회의록이 안 올라왔어요 그때. 그러니까요.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록 왜 이렇게 늦습니까? 이거 누가 작성하고 계시죠? 지금은 다 올라왔는데 하여간 네. 너무 늦어가지고 못했고. 근데 뭐 보면 이해는 갑니다. 문화도시위원회가 하여간 말들이 많습니다. 의원들이 할 말이 그리고- 참 많나 봐요. 그리고 여기 사실 뭐 문화와 도시 이렇게 다룰 게 또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조만간이 아니지. 뭐 곧 있으면은 상임위를 하나 더 늘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래요? 얘기죠. 왜냐면 원주시의회가 또 의원이 늘 수도 있어요. 지금 정원이 확대될 수도 있고 네네. 인구가 계속 늘었기 때문에 그거에 발맞춰서 상임위를 또 지금 3개인데 4개로 지금 쪼갤 수도 있다. 주요 상임위원회를 오.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 전까지는 아마 하여간 이런 일들이 조금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도 네. 있고. 그럼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리뷰를 4개 해야 되는 거야 그때는? 야 뭐 해야죠 하려면. 아니 5개는 5개죠. 다섯 개네? 운영위원회가 운영까지. 이제 있으니까. 운영이는 뭐 저번에도 보셨지만은 거저 먹는 거죠. 자, 내일은 정말로 10월 원주시의회 리뷰 진행할 거니까요. 우리 원주시 정부 긴축의 긴축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내년도 사업 어떻게 구상하고 있을지 살짝 엿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수도권도 그렇고 뭐 해외도 그렇고 빈대가 뭐 출몰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뭐 서울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서울을 봉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예. 이게 무슨 살충제를 한 번 뿌려도 이게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고 해요. 막 빨래할 때도 막 건조기를 돌리고 뭐 햇볕에 말리고 막 이래야 된다고 합니다. 네네. 약간 다들 때 아닌 빈대 소동인데 빈대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내일이죠 내일. 그렇죠. 뭐 빈대 정신을 못 정신 차리시네요. 정신 팔렸네요. 네. 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96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진행의 전우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